봅시다. 20번이에요. 20번은요. G값이 가장 많이 상승할 때 하는 것으로 상승하는 경우 이거는요. 문제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냐면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 여기다가 다 넣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넣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맨 처음은요 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25가 나오는 거야. 요거 빼기 2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산 안 해도 돼. 충분히 다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90이 되는 거죠. 90. 그 다음에 빼기 얼마입니까? 25에다가 20. 세 번째는요.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5. 거기다가 마이너스 50. 네 번째는요. 마이너스 90이 되겠죠. 마이너스 90. 빼기 얼마입니까? 2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걸까요? 마이너스 20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값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는 거 얘를 한번 찾아보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몇 번인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3번인가요? 3번인가요? 예,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딱 골라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예,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네, 얘는요, 계산을 해야 돼. 얘는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델타 H의 부호, 델타 S의 부호 가지고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얘를 갖다 따졌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숫자가 나와 있네. 그죠? 그러면 숫자를 대입해서 델타 G를 구해서 그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반응이 자발적이다. 델타 G가 0보다 크면 비자발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델타 G가 델타 H-T, 델타 S가 돼서 그죠?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을 때 우리가 직접 구해봐야 돼. 그죠? 온도까지 나와 있잖아. 300K라고 온도까지 나와 있으니까 직접 대입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위가 또 다르네. 단위를 맞춰줘야지. 그렇죠? 단위 맞추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주울로 맞춰도 되고 킬로주울로 맞춰도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킬로주울로 한번 맞춰볼까요? 킬로주울로 한번 맞춰보면 얘가 얼마입니까? 10. 왜냐하면 이게 킬로주울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 해놓고 300 곱하기 얘가 얼마입니까? 0.1이 나오면 되겠네. 그러면 0.1이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0이 나오죠. 마이너스 40kJ. 얘는 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거야. 됐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델타 G가 뭡니까? 델타 G가요. 최대 1 또는 유용한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유용한 에너지로서 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용한 에너지로 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40이 유용한 에너지 최대 1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40kJ 이거는요 우리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죠? 마이너스 부호 플러스 부호를 갖다 붙이는 거지. 여러분들 1 얼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하는가 마이너스 40kJ만큼의 에너지를 발생한다 이런 말은 없죠? 그죠? 그래서 최대 1의 양은 40이 맞습니다. A와 B의 양을 2배씩 늘려가지고 반응을 시키면 얘를 2배를 늘려가지고 반응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엔트로피도 주울이니까 에너지 개념이에요. 2배로 늘렸으면 엔트로피 역시 2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얘는 틀렸어요. 에너지 개념이니까 크기의 개념이야. 크기의 개념이니까 반응물이 2배가 되면 엔탈피, 엔트로피는 2배가 되는 거예요. 반응물이 0.5배가 되면 엔탈피, 엔트로피는 0.5배로 감소하는 거고요. 됐나요?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이건 이제 쉽죠. 역시 이것도 구하는 건데 기준 끓는 점을 구하래요. 여러분들 끓는 점은 뭡니까? 끓는 점이란 얘기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게 끓는 점이에요. 그죠?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게 끓는 점인데 결국 얘가 뭐가 됩니까?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끓는 점으로 옳은 것은 얘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끓는 점이 뭡니까?
액체하고 기체하고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요.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고 있다. 액체하고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온도를 갖다 구하라는 겁니다. 즉 뭐가 됩니까?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가 0이 될 때 온도를 갖다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얘가 넘어오면 델타 S분의 델타 H 얘를 갖다가 구하면 되는 거죠. 예, 구해보도록 합시다. 역시 단위가 좀 다르네요. 주울로 통일 한번 시켜보죠. 90주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엔탈피는 29.88이니까 29880이 되겠죠. 29,880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32가 나오는 거야. 332 켈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자유에너지 변화를 한번 찾아보래요. 이 반응의 자유에너지 변화. 그럼 이 반응의 자유에너지 변화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죠? 뭐가 되는 겁니까? 델타 S가 나와 있고요. 델타 H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반응의 자유에너지 변화라는 얘기는 델타 G가 델타 H-T 델타 S가 되는 거죠. 얘를 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면 델타 H가 얼마가 됩니까? 얘는 다 킬로줄이니까 우리 킬로줄로 넣어가지고 계산합시다. 26.5킬로줄 빼기 얼마입니까? 온도는 25도씨야. 온도는 25도씨. 근데 야 이게 참 그러네요. 26.4 2.66 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298K죠. 25도씨니까. 그 다음 곱하기 얘가 얼마입니까? 0.08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0.08이니까 이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이 정도 계산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3.84가 나와요. 23.84.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23.84다. 참. 23.84. 이 계산하면 23.84인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6.5에서 23.84 하면 참 계산하기 참 그러네요. 네. 23.84. 네. 2.66 정도가 나오나요? 플러스 2.66. 네. 그리고 델타 G가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비자발적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기화열을 한번 찾아보래요. 기화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빨리빨리 착착 나가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산소가 지금 기체가 되는 거고요. 수소하고 산소가 지금 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요거 지금 풀이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암산이 탁탁 돼야 돼. 기체가 액체보다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수소하고 산소는 반응물은 똑같아요. 수소하고 산소가 기체가 됐을 때, 그죠? 수증기, 기체가 됐을 때 얼만큼 에너지를 방출했냐 하면 마이너스 484만큼을 방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하고 산소가, 그죠? 물을 갖다가 만들어낼 때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물을 갖다가 만들어낼 때는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571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지금 현재 얼마일까요? 이 차이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차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차이가 87이 나오나요? 그렇죠? 이 차이는 87이 나와야지. 484를 하니까 87이 나오는 거야. 이 차이는요, 마이너스 87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기화열은 뭡니까? 액체 1몰이, 그죠? 액체 1몰이 기체가 될 때 흡수하는 열이 기화열이야. 액체 1몰이 기체가 될 때 흡수하는 열이 기화열이에요.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그죠? 그럼 뭡니까?
얘는 지금 현재 흡수하는 거니까, 얘를 흡수하는 거니까 얘가 지금 현재 얼마예요? 87만큼을 흡수해야 돼. 근데 얘는 2몰이잖아요. 그죠? 그럼 1몰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43.5만큼 흡수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기화율은 얼마입니까? 43.5가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43.5. 그 다음에 여러분들 43.5는 몰 기화율이야. 근데 그람당 기화율로 바꿔야 돼. 그죠? 몰 기화율이에요. 몰 기화율인데 몰당 43.5kJ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그람당은 얼마가 나오냐면 나눠줘야지. 1몰의 질량이 얼만데요? 물 1몰의 질량, H2O 1몰의 질량은 18g이 되겠죠? 몰당 43.5란 얘기는 18g당 43.5가 되는 거야. 1몰의 질량은 분자량에다가 그람 붙이는 거니까 몰당 43.5란 얘기는 18g당 43.5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얘를 나누면 이제 g당 연소열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g당 연소열. 몇 번입니까? 이거 4번 나오겠죠? 됐죠? 예. 그래서 몰 기화율은 43.5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g당 기화율은 2.42가 나오면 되는 거야. 됐죠? 네. 다음 문제. 반응 속도네요. 참 이게 목표치만큼 항상 조금씩 미달이 돼. 시간을 조금 더 막 연장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3번입니다. 얘가 지금 이와 같이 나온다. 여러분들 지금요 순간속도, 평균속도 이와 같은 말 나오거든요. 순간속도, 평균속도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봅시다. 반응속도는 시간분의 농도 변화량이에요. 그죠? 시간분의 농도 변화량.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현재 시간이고 얘가 시간이고 얘가 농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분의 농도, 얘가 반응물의 농도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죠? 시간분의 농도 변화량이 반응 속도가 되는 건데 이게 그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농도니까 시간분의 농도, 이 기울기가 결국 반응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순간 속도는 뭡니까? 특정 시간의 기울기, 이걸 순간 속도라고 얘기하고요. 평균 속도는 정해진 시간 동안의 기울기, 이거를 평균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는 NOCl2고 나는 NOCl이다. 한번 보세요. 지금 NOCl2 1몰이 없어질 때 NOCl은 2몰이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나가 NOCl2가 되고, 그죠? 가가 뭐가 되는 겁니까? NOCl이 나와야지. 기울기 자체가 다르잖아, 지금요. 그죠? 얘는 거꾸로 됐네요. 이거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 순간속도. 나에서 순간속도는 T1과 T2에서 다르다. 정해진 시간 동안의 기울기가 순간속도예요. 그죠? 그러면 나의 순간속도 T1에서는 이만큼이고 나에서는 T2에서는 이만큼이 되는 거네. 기울기 자체가 다르잖아 지금요. 그러면 순간속도는 다르다. 이게 맞겠죠. 그 다음 T1, T2에서 평균속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T1, T2에서 평균속도 나하고 다를 한번 보면 T1, T2입니다. 가 여기서는요 정해진 시간 동안의 기울기가 평균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가 이만큼이 나오겠죠. 기울기 자체가 지금 좀 다르죠? 기울기가 지금 누가 지금 더 큽니까? 가가 지금 더 커야 되겠지. 됐죠? 그래프가 지금 막 그림이 이렇게 돼가지고 참 그러네. 응? 당연히 지금 가가 기울기가 좀 더 크잖아요. 구분 갑니까? 그죠? 얘는 지금 요 기울기하고 얘는 지금 커브가 좀 급격하잖아. 그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참 잘 안 되네. 나는 평균 속도가 이만큼이야. 근데 가는요, 그러니까 나는 평균 속도가 이래. 가는요, 평균 속도가 얼마나 합니까? 이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얼만큼? 평균 속도가 한 이래. 이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평균 속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요거는 뭐 꼭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그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기울기, 요 기울기가 좀 급격하구나, 요 기울기는 조금 완만하구나, 요걸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니은티귿이 정답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중간 생성물하고 여러분들 촉매를 갖다 한번 찾아봐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촉매는 뭡니까? 반응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활성화 에너지만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만 변화시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촉매는요, 뭡니까?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만 단축을 시키는 거지 평형 이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CL은요, 맨 처음에 있고 맨 나중에도 똑같이 남아있어요. 그럼 CL이 촉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생성물은 중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중간 생성물이야. 됐죠? 그럼 뭡니까? CLO가 중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중간 생성물이 되겠네요. 됐냐? 그럼 뭡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지. 됐죠? 이거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여러분들 역과정은요, 아니 우리가 속도할 때 과정 1, 과정 2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지 반응 메커니즘에서 역과정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응이 진행이 될 때, 그죠? 정반응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과정 1, 과정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과정 1로 갔다가 역과정, 이거는 반응 메커니즘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응 메커니즘은요, 과정 1, 단계 1과 단계 2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단계 1과 단계 2만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반응에서, 그죠? 뭐 이제 그런 거 나왔잖아.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반응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느린 단계가 전체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고, 가장 느린 단계가 가장 느린 단계 속도식이 전체 속도식이다. 이와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단계로 진행이 돼야지 갔다가 역과정은 반응 메커니즘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단계 1만, 단계 1과 단계 2만 보도록 합시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단계 1, 단계 2만 지금 현재 딱 봤을 때 단계 1에서 A가 생겼다가 단계 2에서 A가 사라진다. A는 중간체.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속도 결정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얘기죠.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 이 2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맞습니다. 기억하고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에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단계 1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20이 나왔어. 근데 역과정의 활성화 에너지가 1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계 1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현재 20이 나왔고요. 역과정의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10이 나왔어요. 단계 2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5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단계 2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현재 50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단계 2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현재 50이 나왔다는 얘기죠. 반응이 진행이 될 때. 그러면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예요? 얘가 20이고 얘가 10이니까, 그죠? 요 차이는 얼마입니까? 얘가 10이 되는 거죠. 됐나요? 요 차이는 10이 되는 겁니다. 요 차이는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되겠죠? 그러면 전체 활성화 에너지 얼마입니까?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가 되나요? 이렇게 해서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60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됐죠? 네, 60입니다. 그래서 전체 활성화 에너지에 이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60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틀렸네요. 전체 활성화 에너지 60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문제. 얘도 똑같아.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결합 에너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얘들 지금 전부 다 분자 상태야. 분자의 결합을 끊고 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예요.
그러면 결합 에너지는 원자 상태로 끊어야 됩니다. 근데 분자보다는 원자가 에너지가 높아요. 분자보다는 원자가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분자보다는 원자의 에너지가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될까요? 분자의 결합을 끊고 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 결합 에너지. 분자의 결합을 끊고 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 결합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결합 에너지가 누가 지금 더 커요? 반응 물질의 결합 에너지가 생성 물질의 결합 에너지보다 작습니다. 예,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뭡니까? 얘는 반응 열이니까 활성화 에너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뭡니까?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얘가 되는 거야. E1이 되겠죠. 그죠? 전체 활성화 에너지. 이 반응의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전체 활성화 에너지가. 그죠?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E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E1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식은 뭐가 됩니까? 반응 속도가 가장 느린 단계가 전체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고 가장 느린 단계의 속도식이 전체 속도식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1단계가 활성화 에너지가 제일 커. 그러면 1단계 속도가 제일 느립니다. 그러면 1단계 속도식이 전체 속도식이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식은 1단계 속도식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기역 디귿이 정답이야. 됐죠? 네. 됐습니다. 네, 다음 문제. 4의 초기 속도로 오른 거. 여러분들 초기 속도를 구하려면 일단 속도식을 구해야지. 그러면 속도식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속도식이 뭡니까? K 이렇게 해놓고 X하고 Y죠? 이렇게 해놓고 속도식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속도하고 XY 관계를 비교하려면 Y의 농도는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속도하고 Y의 농도를 비교하려면 X의 농도는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Y의 농도가 일정한 거 1번하고 2번이 되겠죠? X가 2배가 될 때 속도는 몇 배가 됐습니까? 속도는 4배가 나온 거야. 그죠? 속도는 4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속도는 X 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숫자가 잘 안 보여. 제가 한번 봤거든요. 숫자가 잘 안 보이고 빨간색이 잘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의 농도는 일정한데 Y의 농도가 바뀌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가 바뀌나요? 1번, 3번이겠네. 그러면 X의 농도는 일정하고 Y의 농도가 2배가 될 때 속도는 2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속도는 Y 농도의 1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를 갖다 뭘 묻고 있냐면 반응 속도, 4의 초기 반응 속도를 묻고 있어요. 반응 속도를 묻고 있으니까 지금 4를 한번 하면 1번하고 4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얘하고 얘 비교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나요? X가 지금 현재 3배가 되고 있습니다. X 농도는 3배가 되고 있어요. 3의 제곱. Y 농도도 3배가 되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속도는 총 몇 배가 되고 있는 건데 1번하고 4번을 갖다 비교하면 1번에 27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속도에다가 27을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1번 속도에 27을 갖다 곱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면 16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참.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1승이 나와야지. 그죠? 이거 정답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다. 뭐 이거 다른 걸 비교해 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1번하고 4번이 가장 좋겠죠. 1번하고 4번. 나머지는 뭐 1.5배
어? 뭐 또 감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1번하고 4번을 비교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됐습니다. 네, 다음 문제. 에탄올이 완전 연소가 돼서 CO2가 생성이 됩니다. 이건 화학식 써주면 돼요. 에탄올의 화학식, 연소 속도식이 뭐가 됩니까? C2H5가 되겠죠. C2H5가 되고, 얘가 3O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됩니까? 2CO2가 되고, 그 다음에 3H2O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에탄올이 연소되는 속도가 2라면 CO2의 생성 속도 뭡니까? 같은 시간,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에 에탄올은 1몰이 사라졌어. CO2는 2몰이 생성이 됐어.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그죠? 에탄올이 똑같은 시간입니다. 에탄올이 지금 현재 2몰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CO2는 4몰이 나와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분의 농도 변화량 하니까 얘가 4몰이 나오려면, 그죠? 얘 에탄올의 속도의 2배 속도가 되면 되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네. 이게요, 어떻게 푸냐면, 요건 이런 식으로 풀어요. 이 문제가 이제, 네. 지금 얘가 산화 바나듐이죠. 얘가 됐을 때, 농도를 3배, SO2의 농도를 3배로 했을 때 속도가 3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속도식이 뭐가 됩니까? 속도는 K로 쓰고요. SO2가 3배가 되면 속도가 3배가 됐으니까, 그죠? SO2의 농도는, 속도는 SO2 농도의 1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SO3의 농도를 갖다가 3배로 하면 속도가 1.7배로 감소합니다. 감소한다는 얘기는 일단 분수로 내려와야 돼. 그 다음 여러분들 루트 3이 1.732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얘는요, 루트 SO3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속도가 3배가 되면, 그죠? 농도가 3배가 되면 속도는 1.7배가 감소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일단 정답은 3번 나오는 거예요. 다음 문제. 그러면 이 반응의 속도 상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속도 상수. 아니, 지금 속도식은 뭐가 됩니까? 원래 속도식은 시간분의 몰 농도는 시간분의 리터분의 몰이 몰 농도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원래 속도는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시간은 S가 되겠네. 그러면 리터 S분의 몰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SO3가 되겠죠? 리터분의 몰, 뭐가 되는 거예요? 리터분의 몰, 요거의 루트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이거 분의, 그죠? K가 나오겠죠? 리터분의 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요놈의 속도 상수를 갖다 구하면 되는 거야. 됐죠? 구해보도록 합시다. 얘 사라져야죠. 몰 사라지고요. 리터 사라져야지. 그죠? 그럼 바로 나왔네. 그죠? 뭡니까? K 값은 얼마가 나온다? 리터 S분의 리터 몰 제곱 요거 하고요. S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죠? S분의 1은 S-1 이렇게 나오는 거네.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속도 상수 얼마입니까? 정답은 3번 나오는 거야. 됐죠? 네, 다음 문제. 네,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속곡을 한번 찾아보라. 여러분들 활성화 에너지는 뭡니까? 반응물이, 그죠? 반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열 반응이다 그러면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액티비티 에너지, 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만큼 열을 가해주면, 그죠? 이 드디어 얘가 이제 반응을 해서 이렇게 도달하면서 뭐가 되는 걸까요?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엔탈피를 방출한다. 발열이면 발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델타 H. 이와 같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전이 상태예요. 이 상태가 전이 상태입니다. 그죠?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 다음 반응물이 전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즉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지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번 했잖아.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지 반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평형에 도달하기는 도달합니다. 그죠?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크니까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이게 틀렸어요. 아니, 뭐 정답 나왔네?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단위 시간당 장벽에 도달하는 반응물의 수가 감소한다. 이게 맞죠? 그 다음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기가 어렵다. 왜냐?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지 반응에 참여할 수 있으면 이 반응물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반응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면 뭡니까? 이제 이놈은 활성화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작으니까 반응에 참여할 수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반응물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예, 맞죠? 됐죠? 그 다음 4번.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반응물이 서로 충돌할 확률이 작아진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전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물이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작아진다. 얘도 맞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문제. 네, 평형입니다. 이제 3개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뭐 이제 자꾸 이제 들어도 모르겠다. 반복해보세요. 반복하시고 그래도 모르면 질문도 하시고요. 뭐 수업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는 갑니다. 평형입니다. 3번 했는데 이제 평형하고 산연기하고 산화 하나 남았네. 근데 지금부터가 어렵죠. 그렇죠? 지금부터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더욱더 차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네,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번입니다. 얘가 뭐가 되냐면요. 평형상수가 48이고요. 그죠? 지금 이만큼의 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Q 값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어요. Q 값. 그죠? Q 값을 구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만큼의 농도, 반응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직 평형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평형상수는 뭡니까? 평형 상태일 때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라고요. 됐죠? 평형 상태일 때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가 평형상수가 되는 건데 얘는 아직 뭡니까? 평형에 도달하지 않는 상태야. 그럼 뭡니까? 이 농도는요. 반응지수 Q에 들어갈 수 있는 농도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반응지수 Q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반응지수 Q는 뭘까요? 평형상수하고 똑같아. 평형상수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임의의 농도를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바로 이 농도 대입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도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잘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있잖아요. 10리터 용기니까 얘들 부피가 다 똑같죠?
부피가 똑같으면 몰수가 곧 몰농도라고 얘기를 해도 되잖아. 그죠? 10리터에 0.01몰이야. 그럼 0.01 몰농도. 10리터에 0.03몰이야. 그럼 보세요. 지금 10리터라 그랬으니까 1리터는 0.001몰 농도. 그 다음에 얘는요 0.003몰 농도. 얘는요 0.002몰 농도.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대입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 소수점이 똑같거든. 그죠? 소수점이 똑같으니까 그냥 해버릴까요? 오리지널대로 해버릴까 한번? 사실 소수점 다 없애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소수점 다 없애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소수점 다 없애고 합시다. 얘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고 얘는 3이 되는 거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Q 값은 3분의 4가 나오는 거야. 됐죠? 얼마입니까? 1.3이 나오겠죠? 1.3이야. 평형상수는 48이고요. Q 값은 1.8이 나왔어. 1.3이 나왔어. 그러면 Q 값이 K 값보다 작죠? 우리가 임의의 농도를 집어넣는데 이 Q 값이 K 값보다 크면 안정한 K에 도달하기 위해서 뭡니까? Q 값은 작아져야 돼. 생성물이 작아져야 돼. 뭡니까? 역반응 우세로 가는 거야. 임의의 농도 Q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K 값보다 만약에 작으면 이제는 안정한 K 값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가 진행되는 겁니까? Q 값은 커져야 돼요. 생성물이 많아져야 돼. 정반응 우세가 되겠죠. 임의의 농도를 집어넣는데 K하고 똑같다. 그럼 얘는 뭡니까? 결국 얘가 바로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가 지금 Q 값이 K 값보다 작으니까 뭡니까? Q 값은 커져야 돼. 생성물이 많아져야 돼요. 생성물이 많아지려면 정반응 우세로 가야 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1.3이 나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정답 1번이죠. 됐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평형상수 K를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평형상태 있을 경우에 화합물이 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때 혼합물의 조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혼합물의 조성. 그죠? 평형상태에 있을 경우에, 그죠? 화학 반응식은 이와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 화합물의 조성이 얼마가 나옵니까? 이만큼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얘는요, 평형일 때 농도를 의미하는 거야. 됐나요? 그죠? 평형 상태에 있을 경우에 화학 반응식의 얘거든요. 근데 이때 혼합물의 조성이 이와 같다는 얘기는 평형 상태일 때 혼합물의 조성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평형 상수가 얼마가 나오나요? 평형 상수가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가 나오는 거니까 H2의 제곱이 나오는 거고요. CH3OH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넣어봅시다. CO는 뭐가 되는 걸까요? 혼합물이니까, 여러분들 혼합물이니까 같은 부피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 몰수가 몰농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얼마가 나올까요? CO 는 1몰의 질량이 28이야. 분자량에다가 그람 붙이니까 1몰의 질량이 28이에요. 그죠? 그럼 56은 얼마입니까? 56은 얼마예요? 2몰이 되겠죠. 2몰 곱하기 수소는 H2의 1몰의 질량은 2입니다. 1몰의 질량 2g이야. 그러면 5몰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2.5몰이 되겠죠. 됐죠? 2.5몰의 제곱이야. 그러면 2.5몰의 제곱 2.5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거 분해 얼마입니까? 메탄올은요 1몰의 질량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32g이 나와. 그럼 64g은 몇 몰입니까? 2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 지우고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16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0.16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형상수 값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이고, 3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